자, 그러면은 우리 이 내용 정리를 봐. 내용 정리. 알았지? 내용 정리를 보고 먼저 집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다. 자, 집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 자,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상을 하나를 가져왔을 때 그게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아주 명확해야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게 애매하게 되면은 그건 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자, 그러면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은 이것은 집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키를 키가 큰 학생이라고 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기준의 명확성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 반에서 키가 18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이것은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80cm 이상인 학생 그랬으면 179.9cm는 여기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야. 아주 기준이 명확해요. 179.99cm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여기 정확하게 기준이 180cm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야 그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집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거기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자, 아름다운 꽃은 집합이 안 돼.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겠지? 빨간 사과는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빨간 사과. 왜 안 돼? 어, 그러니까 아주 빨간 사과를 빨갛다고 하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과가 있는데 빨간 사과야. 그런데 여기에 검은 점이 이렇게 딱 찍혀 있어. 그럼 이거를 빨간 사과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점이 좀 커. 요만큼 점이 찍혀 있어. 그럼 이거를 빨간 사과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경계선에서 이게 들어갈지 말지 좀 애매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너는 이쪽이야, 너는 저쪽이야라고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이냐. 그게 잘 모르겠다. 들어갈지 말지. 그걸 그렇게 애매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집합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고 할 것이냐를 나누는 거다. 그래서 거기 빨간 사과의 모임도 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 이하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자. 3 이하 자연수. 그러면 3 이하 자연수는 뭐 있어? 1, 2, 3이 있죠? 1, 2, 3.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하자.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3 이하 자연수의 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는 하고
중괄호 1, 2, 3 이렇게 나타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집합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집합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요. 원소. 집합의 구성 요소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은 A의 원소이고 2도 A의 원소이고 3도 A의 원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A의 원소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겠지. 그래서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1은 A의 원소이다.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1은 A의 원소이다. 그걸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소 기호라 그래요. 원소 기호. 원소를 영어로 엘리먼트라 그래. 엘리먼트. 그래서 영어 이자를 변형해가지고 이 글자를 만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다. 또 2는 A의 원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4는 A의 원소가 아니지. 그러면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알았죠? 음. 자, 그런데 이제 1은 A의 원소이다를 1은 A의 원소이다를 이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은 A의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소이다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은 속한다야. 알겠지? 속한다.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비슷한데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원소일 때는 속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수학적인 언어야. 그 국어가 아니라고. 속한다로 하기로 한 거야. 원소이다를 속한다로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알겠지? 수학학회에서 그렇게 정한 거라고. 그래서 속한다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1은 A에 속한다.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제 집합의 표현법을 생각해 보면 집합의 표현법 또는 집합의 표시법. 3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를 하나하나씩 다 써줘. 이런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말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는 3 이하의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도록 돼 있냐면 X는 3 이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을 한다고. 이런 방법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 제시법.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하나씩 다 써버리면 원소 나열법. 말로 설명하면 조건 제시법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조건 제시법을 쓸 때는 그 절차, 그 형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 형식이 뭐냐면 이거야. A는 X로 구성돼 있어. 그런데 그 X라는 것은 3 이하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다고. 만약에 이걸 이제 문자는 다른 걸로 써도 돼요. 예를 들면 n, n은 3 이하 자연수. 그러면 이것은 A라는 집합은 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n은 3 이하 자연수를 의미한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기호는 바라고 읽어줍니다. 바. 알겠지? 그래서 x바 x는 3 이하 자연수 또는 n바 n은 3 이하 자연수. 의미는 단, n이라는 것은 단 또는 즉
이라는 의미야. x라는 것은 즉 x는 3이야 자연수다. 이런 의미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림으로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그림으로.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렇게 보따리를 만들고 이거는 A 보따리야. 그 안에는 1, 2, 3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해당하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다 써주는 것을 원소나열법,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조건제시법,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원소나열법을 쓸 때는 원소와 원소 사이를 컴마로 구별을 합니다. 이게 다 컴마야. 쉼표를 찍는다고.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컴마를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 거기 12의 약수. 자, 그러면 12의 약수는 어, 1, 2, 3, 4, 6, 10이지.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A는 1, 2, 3, 4, 6, 12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는 X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 한 다음에 1, 2, 3, 4, 6, 1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고. 알겠죠? 내가 얘기했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다고. 근데 사용되는 게 이제 다 생소하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 지루해도 들어야 돼. 안 배우면 모르는 거야. 새로 다 이렇게 기호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x바 x는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자. 자연수. 그럼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오. 그럼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원소를 다 써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연수를 다 쓸 거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규칙성이 드러날 때까지 뭐 한 세개나네개나 5개 정도 적어주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연수는 1, 2, 3, 4, 5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x바 x는 실수, 그럼 이거는 자연수에다가 분수에다가 음수에다가 그 무리수에다가 뭐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0, 땡땡땡 1, 땡땡땡 2,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조건제시법을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집합.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그러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 있어?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없는 집합. 이거를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해. 이제 그러면 공집합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것이냐? 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집합 기호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방법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기호를 쓸 때도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거는 이제 뭐냐면 계산 과정 중에 편의상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답을 쓸 때는 이 기호를 써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기호는 뭐라고 읽어? 공집합. 예, 공집합 또는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인데 이 기호를 있잖아요. 글자로 인정을 할 때도 있어요. 글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나라 글자냐면 그리스 글자야. 고대 그리스 문자인데 이게 뭐예요? 파이. 파이. 얘는 파이. 알겠지? 얘는 P 발음이고 이건 F 발음이야. 파이, 파이. 알았죠? 그래가지고 공집합으로 쓸 때도 있고 파이라는 글자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렇다. 어?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하긴 해.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그 참 좋을 텐데, 이게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저런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데, 글자가.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냐 아니면 파이라는 글자냐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주변 상태를 잘 보고 구별을 해야 돼. 뭐 우리나라 밤도 이게 아침 밤 할 때 밤이냐 아니면 먹는 밤이냐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야? 글자 하나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앞뒤 전후 상황을 보고 구별을 하듯이 자, 이게 공집합 기호인데 공집합 기호로도 될 수 있고 파이라는 글자로 사용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호가 원소가 없는 집합,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6의 약수의 집합이 있어요. 6의 약수.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에는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지. 12의 약수. 12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하자. 그러면 B에는 1, 2, 3, 4, 6, 12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집합 A하고 집합 B는 무슨 관계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들어가 있죠. 어, 이럴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그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한다. 자,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 기호를 부분 집합 기호라 그래. 부분 집합 기호. 아까 이거는 원소 기호라고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렇게 읽고요. 이게 이제 가장 구별되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 다른 말로는 A는 B에 포함된다. 라는 말을 써요. A는 B에 포함된다. 자, 아까 1은 A의 원소이다. 이거는 1은 A에 속한다.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1은 A에 포함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자, A는 B에 속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학적 기호로 바꾼 거라고.
국어가 아니고. 그래서 원소에는 속한다를 쓰기로 됐고,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부분 집합을 나타낼 때는 포함된다, 포함한다라는 말로 쓰기로 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국어적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 집합단원에서는 구별을 해서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속한다는 원소에 사용을 하고 포함된다 또는 이렇게 B는 A를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부분 집합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집합에서 특별히 또 알아야 될 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합니다. 공집합은. 공집합이 집합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거지. 원소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으로 한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도 되고 B의 부분집합도 되고 A하고 B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집합이든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될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고요.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지? 어. 그리고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 표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서 맞는 거야.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공집합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원소 기호와 부분 집합 기호의 다른 사용. 자,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A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걸까요? 네, 3개 있습니다. 뭐뭐 있냐면 1과 2와 중괄호 1, 2. 요 중괄호 1, 2는 요게 통째로 원소인 거야. 알았죠? 어. 자, 그러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OX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은 A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2는 A의 원소이다. 맞았죠? 중괄호 1, 2는 A의 원소이다. 맞았죠? 중괄호 1,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집합 단원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이 비교 대상이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기호가 달라. 그러면은 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생긴 거는 똑같은데 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달라요. 여기는 원소기호란 말이야. 원소기호. 그러면 원소기호는
이거 전체가 A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A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중괄호 1, 2, 여기 있죠. 얘를 의미해. 여기는 부분집합교야. 부분집합교. 그러면 이 중괄호 빼고 안에 있는 알맹이가 A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은데 가리키는 게 다르다고.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호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긴 게 똑같은데도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쉽게 찾는 방법은 원소 기호일 때는 여기 있는 게 가공하지 않고 이거랑 똑같은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부분집합 기호일 때는 중괄호 빼고 알맹이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 원소 기호는 그냥 요거 전체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고 부분집합 기호는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여기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B라는 집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소잖아, 원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집합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기호는 파이라는 글자를 의미하는 거야. 파이라는 글자를 의미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어, 5개 있어요. 파이 1, 2, 중괄호 1, 중괄호 1, 2. 요게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 기호하고 부분집합 기호를 구별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에 도대체 원소가 몇 개 있느냐,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그게 이제 명확하게 되면 5개,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넌 원소구나, 너는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자,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도록 하자. 자, 파이는 B의 원소이다. 맞아요, 네. 틀려요? 네. 맞아요. 파이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의미야. 글자가 아니고. 그럼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파인지 공집합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가운데 있는 기호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게 원소 기호라 그러면 글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부분집합 기호면 공집합을 의미하게 돼요. 알았지? 응. 자, 그래서 이게 둘 다 맞다. 1은 B의 원소이다. 어때요? 맞아요. 맞았죠? 중괄호 1은 B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부분집합 기호가 되면 이 알맹이, 이게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1이 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자, 2는 B의 원소이다. 네. 맞고요. 중괄호 2는 B의 원소이다. 네. 그렇죠. 중괄호 2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 기호면은 알맹이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자, 중괄호 파이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네. 맞아요. 왜 맞냐면 이게 부분집합 기호잖아. 그러면 알맹이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알맹이 여기 있잖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소가 5개라 그랬잖아. 그치?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는 n을 써요. 그래서 n, b.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것은 5.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원소가 3개니까 NA.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3.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합에 N자가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숫자를 의미하게 돼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더한다거나, 곱한다거나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숫자니까. 그러니까 집합 A하고 집합 B하고 더한다거나 곱한다거나 이런 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수가 없지. 얘랑 얘랑 더해서 뭐가 될까요? 어떻게 더해? 그런데 이게 N자가 붙어버리면 이것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수만 생각하는 거야. 개수만.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니까 곱하면 15.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N자를 앞에다가 붙이는 거다. 자, 그럼 이제 6페이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집합 1, 2에 부분집합을 쓰시오. 부분집합.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을 먼저 적고, 그럼 이것은 원소가 0개짜리죠.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중괄호 1, 중괄호 2. 예, 그러면 원소 1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개짜리는 1, 2.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 1, 2, 3의 부분집합을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원소 없는 공집합이 있고 원소 1개짜리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그러면 1, 2, 1, 3, 2, 3 그리고 원소 3개짜리 1, 2,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1, 2, 3, 4의 부분집합을 적으시오. 그러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다음에는 원소 2개짜리 그러면 1, 2, 1, 3, 1, 4, 2, 3, 2, 4, 3, 4 원소 2개짜리 그 다음에는 원소 3개짜리 그러면 1, 2, 3, 1, 2, 4, 1, 3, 4, 2, 3, 4 그리고 원소 4개짜리 1, 2, 3,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분집합이 몇 개야? 부분집합이 4개. 여기는 8개. 여기는 16개.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 나오겠어? 그렇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에 달려 있냐면 원소의 개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 그래서 원소가 지금 여기는 2개 있는 거고 3개 있는 거고 4개 있는데 부분집합은 여기는 4개, 8개, 16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소가 n개가 있으면 n개. 그럼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2의 n제곱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야.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 진부분집합은 항상 부분집합보다 몇 개가 적겠어? 한 개가 적습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요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그래서 거기 공식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인데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자, 내가 11가지를 배운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지. 네. 지금 이제 7번째까지 했으니까 몇 개 안 남았어. 어. 문제 못 풀어요. 방금 그 배웠던 그 개념을 문제로 만든 것을 푸는 거야. 이게 숙제 있어요. 있겠지. 어, 자, 원소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그럼 1, 2, 3, 4의 부분집합 중,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네, 이런 거를 이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1, 2, 3, 4의 부분집합 중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이제, 이 부분집합이, 자, 네, 이렇게 됩니다. 16개. 그 중에서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1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1이 들어있는 게 지금 여기 1, 2, 1, 3, 1, 4, 1, 2, 3, 1, 2, 4, 1, 3, 4,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몇 개냐면은 8개예요. 8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원래 부분집합이 2의 4제곱이잖아. 그죠? 16개니까. 거기서 지금 한 개를 포함을 해야 되지. 한 개를 포함해. 그러면 그 개수만큼을 여기 지수에서 빼준다고. 포함하는 개수를.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8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의 4제곱에서 지수에서 2를 빼가지고 2의 제곱을 하면 4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1, 2를 포함하는, 1, 2를 포함하는 것은 여기 하나, 1, 2가 둘 다 들어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1, 2, 3, 1, 2, 4, 그리고 1, 2, 3, 4. 이렇게 4개가 딱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1은 포함하고 2는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 1은 있고 2는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포함하는 개수도 빼주고 제외되는 개수도 뺍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부를 포함하거나 일부를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포함하는 개수든 제외되는 개수든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빼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요. 1, 2, 3, 4, 5, 6의 부분집합 중 1, 2는 포함을 하고 3은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래 부분집합이 2의 6제곱이야. 그런데 포함하는 것도 빼주고 제외되는 것도 빼주니까 2개 빼고 하나를 더 빼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응. 뭐 이거는 간단하지? 규칙이. 자, 그래서 원소 N개 중 P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Q개는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P-Q제곱이다. 자,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부는 포함을 하거나 일부는 제외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인데 자, 그 두 번째는 또 약간 형식이 달라요.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1 또는 2가 포함된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자, 1 또는 2가 포함된 거야. 1 또는 2. 1 또는 2하고 1과 2가 포함된 하고 이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1과 2가 포함된 하고 1 또는 2가 포함된 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지. 또는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세야 된다 이거야. 1과 2 이렇게 되면 1도 있고 2도 있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1 또는 2 그러면 1만 있거나 2만 있거나 그런 경우도 다 개수를 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 또는 2는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은 있고 2는 없거나 2는 있고 1은 없거나 1과 2가 모두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2의 5제곱인데 포함되는 것도 그 개수를 빼고 제외되는 것도 개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2의 세제곱 여기도 2의 5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2의 세제곱 이거는 2의 5 빼기 2제곱이 돼서 2의 세제곱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8, 3, 24, 24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둘 다 있거나 1만 있거나 2만 있거나를 제외하고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 다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없는 경우가. 그래서 요게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2의 5 빼기 2제곱이 돼서 2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부분집합 전체야. 부분집합 전체는 2의 5제곱이죠.
거기서 해당되지 않는 게 이쪽이라고 2의 세제곱을 빼버려요. 그러면 32 빼기 8이 돼서 24 이렇게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 들어갈 때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든 부분집합에서 1, 2가 없는 부분집합을 빼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1, 2가 아예 없는 부분집합을 제외를 하면은 1이거나 2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는 부분집합들만 남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냐면 자,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1 또는 2 또는 3이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두 개짜리 같으면은 1 또는 2 같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도 뭐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 1 또는 2 또는 3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정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구해야 할 경우가 7가지가 된다고. 1, 2, 3이 모두 있는 경우, 두 개씩 있는 경우, 두 개는 있고 하나는 없는 경우, 하나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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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세 개가 모두 없는 경우 이거 한 가지만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2에 5 빼기 3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총 부분집합에서 뺀다고. 그러면 28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거기 또는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집합에서 1, 2가 없는 부분집합을 뺀다. 자, 이게 거기 얘에 대한 풀이 설명이니까 이거를 써놓으세요. 두 번째 얘가 이 풀이야. 모든 부분집합에서 1, 2가 없는 부분집합을 뺀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자, 1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 집합과 원소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B가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것을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BC로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 ABC로 나타냅니다. 기호, 원소 기호는 원소를 뜻하는 영어 엘리먼트의 첫 글자 E를 기호한 것입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에서 벤은 이 그림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영국 논리학자의 이름이고, 다이어그램은 그림표를 뜻하는 영어이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121쪽.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은 무한집합이라 하고 원소가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파이와 같이 나타낸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을 붙여서 나타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n 공집합은 0이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22페이지 290번. 거기에서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자, 기억.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뭐 있냐면 1, 3, 5, 15 이렇게 있겠지? 자, 니은 큰 정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디귿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2차 방정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의 해의 모임. 그럼 이걸 풀면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겠지? 이건 집합이 됩니다. 자, 291번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를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자, 써보세요. 자, 292번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10 이하 소수는 뭐 있어? 10 이하 소수는 2, 3, 5, 7이죠. 자, 그래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조건제시법은 A는 X바, X는 10 이하 소수.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컴마를 쓰지 않는다. 자, 293번. 아래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래서 A를 6의 양의 약수.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3, 6이지. 자, B는 9의 양의 배수. 그러면 9, 18, 27, 땡땡땡. 이렇게 되겠지? 자, C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2, 3, 4가 되겠다. 자, D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 없죠? D는 공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유한 집합에 들어가는 것은 뭐야? D는. 자, 자, 공집합은 있잖아요. 원소가 몇 개 있다고?
이게 0개 있어요. 무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무한 개 있어요. 내가 말이야, 돈이 무한대야. 이거 하고. 내가 말이야, 돈이 0원이야. 같아? 어. 돈이 0원이 있다는 것은 그게 돈이 무한대로 있다는 거야? 아니잖아, 전혀. 알겠지?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가요. 알겠지? 어. 돈이 0원이라서 셀 수가 없어? 어.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번. 무한집합은 뭐야? 비, B죠. 그 다음에 3번. 공집합은 비, B. 자,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간다. 자, 294번에 1번. A는 2, 4, 6부터 20까지야. 그러면 원소는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10개. 그러면 NA는 10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2번.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 실수는 몇 개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NA는 0이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 NA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공집합. 공집합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여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원소의 개수로 내줘야 되는 거고, 어? 이 집합을 구하시고 그러면은 공집합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어. 자, 3번.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정수는 뭐뭐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123페이지 확인 295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집합일지 아닐지 OX로 표현을 해보자. 1번 작은 홀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2번 제주도에서 유명한 식당의 모임은 안 되겠지. 3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안 되고요. 자, 4번 우리 반에서 3월에 태어난 학생들의 모임은 돼요. 되죠. 자, 5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되죠. 공집합도 집합이잖아. 그래서 집합인 것은 4번, 5번이 되겠다. 자, 2차 부등식 풀 줄 아나요?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그러면 2, 6, 12에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뭐하고 뭐 사이야? 이어, 그렇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뭐뭐 있어요? 3, 4,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집합 A야. 그러면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2번은 맞고요. 3번은 틀렸죠? 2는 안 들어가. 아, 4번, 5는 들어가고요. 5번, 7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야.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은 A를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2의 배수야. 네. 그럼 뭐 있겠어? 2, 4, 6, 8. 그렇죠. 그런데 이제 B가 어떻게 되냐면 Y인데 Y라는 것은 3x-1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X는 A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X에 A의 원소들을 대입해서 Y를 구해라. 그런 얘기야. 여기 X에 2, 4, 6, 8을 대입을 해서 Y를 구해라. 그런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2를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오고요.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0이 되겠지?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16이 되고 8을 대입하면 22.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X라는 애는 집합 A에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Y를 구해라. 그런 의미야. 자, 299번. 네, 집합 A는 X바 X는 2의 P승 곱하기 5의 Q승인데 PQ는 자연수의 원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PQ가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P하고 Q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그걸로 만들 수 없는 수를 구하셔야.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되냐면 소인수가 2하고 5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소가 아닌 것은 그러면 소인수가 2나 5 말고 다른 수가 필요한 것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그렇지. 자, 1번 지금 10인데 10은 2 곱하기 5야. 그것은 2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3번은 100인데 100은 4 곱하기 25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250. 그러면 250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125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러면 2의 1승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6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4, 5, 20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3을 여기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26쪽을 보도록 하세요. 내가 안 풀어주고 넘어가는 것은 다 숙제인데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풀도록 합니다. 스텝 1까지. 연습 문제가 어딨어요? 126쪽. 자, 그러면 거기 303번을 보도록 하자. 자, A는 X는 2K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K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B는 Y바 Y는
x를 4로 나눈 나머지 그런데 x는 a의 원소. 자, 이럴 때 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B의 원소를 구해서 그걸 더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자고. 지금 K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K에다가 1, 2, 3을 대입을 해서 X를 구합니다.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3 되죠? 2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9가 되고 3을 대입하면 19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 A의 원소 X에 대해서 그러니까 3, 9, 19에 대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쓰시오 이거야. 그러면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3, 3이죠. 1, 1이죠. 19는 3. 다시 3 나오죠. 그러면은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1과 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럴 때 B의 원소의 합. 그래서 그 합은 4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자, 304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에 보니까 n 중괄호 phi 1. 자, n이 붙으면 뭐냐면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이 중괄호, 요게 이제 집합이죠.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야. 그러면 여기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죠. 그래서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n 0하고 n 2하고 자, n이 붙으면 원소의 개수라고. 그러면 이 집합, 0인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 1개. 한 개 있죠. 이거는 1개. 한 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자, 3은 AC, N, FG. 자,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AC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 2개. FG는 2개. 2개니까 서로 같을. 같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공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지금 인정되는 거는 이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도 공집합으로 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것은 공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파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야. 이거는 원소가 한 개짜리 집합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NA가 0이면 A는 자, A의 원소가 0개예요. 그럼 A는 뭐라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A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중괄호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맞겠어, 틀리겠어?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알겠지? 이걸 바르게 쓰려면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어. 자, 5번에 n 집합 357 마이너스 n 집합 37. 자, 그래서 n이 붙으면 원소의 개수라고요. 원소의 개수. 그럼 여기는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있고 여기는 2개,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얼마나 그래야 돼? 1.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5라고 쓰면은 틀렸다. 자, 127페이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부분집합이 아닐 때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A하고 B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서로가 부분집합 관계가 되면은 A하고 B는 같다.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를 있잖아요. 이거를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B는 A를 포함한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어줘야 돼.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때는 포함한다, 포함된다고 할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도 되죠. 자, 128페이지 진부분집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2의 n제곱,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129페이지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 특정한 개수를 원소로 갖는 경우도 빼주고 원소로 갖지 않는 경우도 빼준다. 자, 그럼 이제 130페이지를 봅시다. 자, 130페이지에 312번. A는 X/X는 16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16의 약수는 뭐뭐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 2, 4, 8, 16. 그래서 원소가 5개입니다. 그러면 1번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야? 5개. 2의 5제곱개니까 아, 32개가 되겠지? 네. 자, 2번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렇지. 31개가 되죠. 자, 3번 1, 1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러면 2개를 빼줘야지. 8개. 그렇죠. 2의 5제곱에서 지수에서 1을 빼는 거야. 자, 그래서 8개. 자, 4번 16을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러면 16을 제외하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2의 4제곱이니까 16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31쪽에 315번. 자, 봤죠? 자,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4번.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원소가 몇 개인지를 명확하게 하라고. 그럼 여기는 원소가 3개가 있단 말이야. 3개. 그러면 이거는 파이라는 글자도 있고, 중괄호 0이라는 게 있고, 1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파이는 S의 원소이다. 라고 할 때는 요 파이라는 글자 자체가 있느냐. 2번에 파이가 S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일 때는 얘가 파이가 아니고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다. 3번 1은 S의 원소이다. 맞고요. 그런데 이제 4번에 보니까 중괄호 0이 S의 부분집합이다 그랬는데 이게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이 중괄호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알맹이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0은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때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A제곱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있나요? 그러면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막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쉬운 걸 쓰라고 가능하면 쉬운 거.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B에도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1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1인 경우 1-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이제 A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1이 되지. 그러면 집합 A, 집합 B를 다시 구하라고.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집합 A는 마이너스 1과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는 2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돼요, 안 돼요? 네요. 되죠. 이거는 성립이 됩니다. 자, 1-A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냐면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를 2로 놓고 다 구해봐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4 빼기 1이니까 그렇지 3 나오죠. 자, B는 어떻게 되느냐? 2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0이 되고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될 때 A는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될지 이게 될지 이게 될지 이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1도 B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집합 A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B는 X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을 때 A가 B에 포함되도록 정수 A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죠. 자, 이럴 때는 A하고 B를 수직선에 나타내봐요. 수직선에. 자, 그러면 집합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합 A야. 자, 집합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아요. 이게 집합 B야. 그런데 A가 B에 포함돼야 돼. 그러면 A의 범위가 B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려보자고. 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자, 여긴 들어가고, 여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B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6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하고를 비교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5가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같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같아진다는 것은 여기 이 두 점을 겹치더라도 포항 관계에 변동이 없으면 등호를 써요. 포항 관계가 변해버리면 등호를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5랑 겹쳐도 a가 b 안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안 들어가지. 여기 이 채워진 것은 그 숫자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겹쳐버리면은 이 숫자가 탈출을 한다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은 a가 b 안에 들어간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를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커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비어지고 채워진 게 서로 같잖아요. 이게 같을 때는 그냥 등호를 쓰면 됩니다. 알았죠? 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a를 왼쪽으로 그 다음에 2를 오른쪽으로 그러면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수 A의 최대 최소의 합. 최대는 4죠. 최소는 얼마일까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하고 4를 더하니까 답이 6. 이렇게 돼요. 정수 A의 최대 최소. 근데 이따가 우리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왜?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나누면 A가 1보다 크단데? 근데 저희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보다 여기? 그 옆에 여기가? 아, 마이너스 2였어? 아, 그러네. 마이너스였네. 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 네, 잘못 봤구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2가 돼가지고 8이죠, 8. 그러면 여기 8이고 그래서 8이니까 10이 되네. 아, 네, 잘못 봤네.
자, 318번. A,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는 A에 포함되도록 상수 A를 구하시오. 자, A가 B에 포함되고, 또 B는 A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것은 A와 B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어, A에는 보이는데, B에는 안 보이는 게 뭐냐면은 4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에는 보이는데 A에는 안 보이는 게 2하고 5잖아. 그러면 여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2고 하나는 5가 돼야 돼. 그런데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는 누가 더 작아요? A 마이너스 2가 작잖아. 그래서 A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A는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합 A는 A가 4면은 4와 4 넣으면 5와 2 이렇게 되고, 자, 집합 B는 2, 5와 그 다음에 여기 A에다가 4를 넣으면 16 빼기 10이잖아. 그러니까 4가 나오죠. 그랬더니 A하고 B가 어때요? 같아졌잖아. 그래서 아, 이게 맞았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33쪽에 320번을 보자. 자, 집합 A는 2, 3, 4, 5인데 이것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2, 3, 4, 5 중에 소수가 뭐 있어? 2, 3, 5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부분 집합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는 부분 집합을 찾아라. 이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2 또는 3 또는 5 중에서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 모든 부분 집합에서 2, 3, 5가 없는 부분 집합을 빼버리면 그러면 2, 3, 5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부분 집합들만 남게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모든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이고 2, 3, 5가 없는 부분 집합이면은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4 빼기 3이 되니까. 그래서 답이 14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A는 0, 1, B는 0, 1, 2, 3에 대하여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의 정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X의 정체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 X는 일단 B의 부분집합이지. B의 부분집합. 그런데 A를 포함을 한다는 것은 A의 모든 원소가 X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0과 1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X의 정체는 B의 부분집합 중 0, 1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에요. 그 개수를 구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일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는 원소가 4개니까 원래 2의 4제곱인데 거기서 2개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지수에서 2를 빼요. 그래서 4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어.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집합 중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0과 1이 모두 없는 0과 1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그렇지. 어.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A는 1이고 B는 1부터 N까지야. 그런데 X라는 게 A를 포함을 하고 B에 포함이 돼요. 그럴 때 이 X의 개수가 128개야. 그럴 때 N을 구하셔야. 그럼 이 X의 정체는 B의 부분 집합 중, 자, A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1, 2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그 원소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에서 지수에서 2개를 빼는 거지. 그래서 128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128은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이죠. 그래서 n 빼기 2가 7이 되니까 n은 9가 되겠다. 네, 이렇게 구합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x의 정체는 a의 부분 집합 중, 자, B의 원소를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A가 원소가 5개니까 5 빼기 3 이렇게 됐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뭐냐면 X는 A가 아니다. 근데 A가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찾는 문제잖아. 근데 A 자신은 제외하란 얘기야. A 자신은 제외하시오.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 중에서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4개가 되는 거잖아. 4개. 근데 이 4개 중에는 자기 자신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니까 답은 몇 개가 되냐면 3개.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을 제외하라는 거니까 진부분집합 중에서 찾으시오라는 의미다. 자, 324번.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1이고, 집합 B는 2x 플러스 y바, x는 a의 원소, y는 a의 원소, C는 xy 바, x는 a의 원소, y는 a의 원소의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구하시오. 자, 지금 보면 x하고 y가 둘 다 a의 원소예요. 그런데 a에는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x하고 y에 마이너스 1, 0을 대입을 해서 나오는 숫자를 다 계산을 하시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x에 넣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y에 넣을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모두에서 9가지 경우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0, 1. x가 또 0일 때 마이너스 1, 0, 1,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9가지 경우를 살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랑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과 1을 넣으면 자, 0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0과 0을 넣으면 0과 1을 넣으면 1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1과 0을 넣으면 2. 1과 1을 넣으면 3.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 넣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곱하쇼야, 곱하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야? 1, 0 곱하면 1 곱하면. 자, 그러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0이면 뭘 넣어도 다 0이죠? 얘 1이면 다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C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넣어보는 거야, 다. 각 경우를. 일부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A하고 C가 어때? 같지? 그리고 이거는 둘 다 B에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 아니, 3번. 네, 3번이죠.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b는 절대값 x가 2예요. 그러면 절대값 x가 2인 수는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정체는 a의 부분 집합 중 b가 뭐야? 마이너스 2와 2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A가 지금 원소가 7개잖아. 그럼 2의 7에서 2를 빼니까 2의 5제곱. 그래서 32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조건이 있단 말이야. 뭐냐? X는 A가 되거나 B가 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A 그 자체니까 진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를 빼요. 그 다음에 B도 안 돼요. B도 이 안에 들어있겠지? 그래서 또 하나를 빼요. 그러니까 다 해서 30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22쪽부터 135쪽까지 안 풀어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135쪽까지요. 122쪽. 그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풀라고 해. 그 스텝 2에서 스텝 2나 그 위쪽은 여러분이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답은 해줄게. 거기 신기한 거 하나 있네. 자, 136쪽에 334번을 보자. 여긴 숙제 아니잖아요. 숙제는 아니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한 게 있어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인데요. 만약에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면 A분의 81은 당연히 A의 원소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1. 그러면 뭐가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 81.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과 81은 같이 들어가든지 같이 나오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쌍으로 움직이는 거야. 따로따로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집합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같이. 그럴 때는 그냥 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2는 안 되겠지. 3이면 3은 누구랑 짝이 돼? 27. 27.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9는 9랑 짝이니까 그냥 9는 이렇게 따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 각각을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이걸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세제곱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집합이 아닌 그 2의 세제곱 8개 안에는 공집합까지 포함되는 거야. 모든 부분 집합이니까. 따라서 답은 몇 개가 되냐면 7개. 네, 이렇게 한다. 자, 풀 사람 푸시고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은 질문하세요.